그렇게 묻는 것도 당연하죠. 먼저 이 폭설입니다. 폭설 때문에 열차가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쿠는 잠시 머뭇거렸다. 목이라도 조여진 듯 가쁜 숨소리가 차장에게서 새어나왔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승객 한 명이 칼에 찔려 죽은 채 자기 침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쿠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승객이라고요? 누구죠? 미국인입니다. 이름이 부쿠가 앞에 놓인 쪽지를 보고는 말했다. 라쳇이군요. 라쳇씨가 맞나? 예, 맞습니다. 푸아로는 하얗게 질려 헐떡이며 대답하는 차장을 보았다. 저 사람을 안 치는 게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쓰러질 것 같군요. 열차장이 옆으로 조금 비켜주자 차장은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휴, 심각한 일이로군요. 푸아로가 말했다. 확실히 심각한 일입니다. 첫째로 살인이라니 그것만으로도 재난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멈춰져 있어요. 몇 시간, 아니 며칠을 이렇게 있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또 하나, 우린 대개 어떤 나라를 지나갈 때 그 나라의 경찰을 기차에 태우죠. 하지만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군요. 푸아로가 말했다.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소개하는 걸 깜빡 잊었군요. 이쪽이 콘스탄틴 의사 선생. 이쪽은 푸아로 씨입니다. 작고 가무잡잡한 남자가 고개를 숙였고 푸아로도 그에 답례했다. 의사 선생의 의견으로는 살인이 새벽 1시쯤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정확한 시간을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살아있는 리츠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언제지요? 푸아로가 물었다. 대략 12시 40분쯤에는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장에게 말을 했으니까요. 부쿠가 대답했다. 꽤 정확하군요. 나도 그 대화를 들었지요. 그게 마지막입니까? 그래요. 푸아로는 의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라쳇이 방이 창문을 활짝 열린 채였습니다. 살인자가 그 길로 도망갔다고 생각하게 만들 만했지요. 하지만 그 열어놓은 창문은 눈속임이라는 게 내 의견입니다. 그 길로 누군가 나갔다면 흔적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범행이 발견된 것은 언제입니까? 미셸, 차장이 일어섰다. 겁에 질린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신사분께 정확히 말씀드리게 부크가 명령했다. 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라쳇의 비서가 오늘 아침 몇 차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30분 전쯤에 식당차 급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점심 식사를 하실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가 11시였습니다. 전 제 열쇠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쇠사슬이 걸려 있어서 완전히 열 수 없었습니다. 대답은 없었고 안쪽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추웠어요. 창문이 열린 채로 눈발이 날아들고 있었던 겁니다. 전 그 신사분이 심장 발작이라도 일으켰나 보다고 생각했고 열차장님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차장은 다시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푸아로는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쪽에서 체인까지 걸려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혹시 자살이 아닐까요? 그리스인 의사가 삐죽거리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자살하는 남자가 자기 몸을 14대 군데나 찌릅니까? 푸아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거 대단히 잔인하군요. 열차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여자예요. 그걸 보면 여자가 한 짓이 분명합니다. 여자가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생각에 잠긴 채 얼굴을 찡그렸다. 분명히 아주 힘이 센 여자겠군요. 전문 분야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봤자 혼란스럽기만 할 테니까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한두 번의 공격은 뼈와 근육까지 뚫고 들어갈 정도로 세게 찌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는 아니었군요. 의사가 말했다. 대단히 엉성했죠. 아무렇게나 마구 칼을 휘둘러댄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아무 상처도 입히지 않고 스쳐 지나간 것도 있으니까요. 마치 광난 상태에 빠져서 눈을 감은 채 몇 번이고 찔러댄 것처럼 보입니다. 여자예요. 바로 여자들이 그렇죠. 일단 화를 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다시 열차장이 말했다. 그가 너무나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기에 모두들 그게 자신이 경험해서 우러나온 말일 거라고 추측했다. 여러분이 추리에 보탬이 될 만한 걸 말해드리지요. 라체 씨가 어제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푸아로가 말했다. 살해당하다? 미국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살해됐다 이겠군요. 맞죠? 그렇다면 여자가 아니군요. 갱이거나 살인 청부업자일 가능성이 크군요. 부쿠가 말했다. 열차장은 자기 의견이 물거품이 되자 쓰라린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꽤 어설프게 일을 처리한 모양입니다. 푸아로의 어투는 범죄 전문가로서의 반대 의견을 보여주고 있었다. 부쿠가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갔다. 이 기차에 덩치가 큰 미국인 남자 한 명이 타고 있습니다. 요란한 옷을 입고 있는 흔해 빠진 남자입니다. 껌을 씻고 있는데 그건 교양 있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니지요. 자네는 내가 누굴 말하는지 알겠나? 부쿠가 차장을 보고 묻자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16호실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범인일 리 없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그분이 그 객실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걸 보았을 겁니다. 못 봤을 수도 있지. 어쨌든 조사를 하면 곧 알게 될 거야. 문제는 어떻게 조사하느냐겠지. 부쿠가 푸아로를 쳐다보았다. 푸아로도 부쿠를 마주 쳐다보았다. 푸아로 씨, 내가 당신에게 뭘 부탁하려는지 알겠죠? 난 당신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아주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거절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난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고슬라비아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일이 간단해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기차가 지연되고 수만 가지 귀찮고 불편한 일이 생기겠죠. 누가 알겠어요.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게 될지. 그러니까 당신이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오 친구, 부쿠는 드러내놓고 부추기기 시작했다.